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지자 통진당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일찍부터 헌재의 앞을 지키며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던 당원들은 지금은 서울 대방동 통진당 당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현재도 집회가 진행 중입니까?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 대방동 당사 앞에서 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원 450여 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정희 전 대표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사 인근에 경찰병력 25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원들은 오전 9시부터 헌재와 가까운 서울 개동 현대사옥 앞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지켜봤는데요. 해산 결정이 나온 직후 이번 결정이 정치 보복이자 야만적 폭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수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멀지 않은 안국역 근처에서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 250여 명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헌법재판관들에게 고맙다면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방동 통진당 당사 앞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네, 통진당이 창당 1109일 만에 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변환봉 변호사, 홍성규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광백 대표님, 아마 통진당 해산 결정 아주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군부대 안보 강의를 가는 버스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네. 첫 번째, 진보 세력이 이제야말로 말로만 민주화 통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통일의 걸림돌이 됐던 북한 정부와 결별하면서 진정한 진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이 오늘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종북주의 논란과 이념 전쟁을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내고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을 위해서 우리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인데 이정희 대표는 나는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정희 대표의 반응. 그래서 일단은 뭐 패배라고 일단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것으로 끝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진보주의는 이제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형국 자체를 상당히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승복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이면서 혹시 내년에서의 그 재보궐 선거라든가 또는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투쟁 방안에 있어서의 관심의 초점을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이 결과 자체가 6대 3의 비율도 아니고 5대 4의 비율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은 그 8대 1이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토를 단다거나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많은 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이 자체를 일단은 인용을 하되 그 다음에 어떤 통합 진보당의 또 다른 가능성 이런 것을 모색을 하는데 방점을 두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런데 패배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는 싸움에서 졌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순순하게 승복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대표도 박근혜 독재 정권을 이제 자기들이 당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침 조금 전 3시 50분에 그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됐죠.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살인이 박근혜 정권의 목줄을 겨냥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표현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야권 연대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이런 야권을 규합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하다가 박을 세워서 야권을 규합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박한철 헌재소장이 아주 긴 결정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 건지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세금으로 상당한 정당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결정 이외의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여 얻는 법익은 비청구인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정당 해산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좀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변호사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줘보시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이익 형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에서 해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전체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반대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 이익을 보고 있는 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위험성이 시급한 제거, 예. 일반 이석기 의원 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네.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라든가 그러한 불순문자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모른다라는 것. 네. 오늘 국민의 세금이 정당 보조로 지급되면서 국가를 예. 위해서 활동해야 될 단체가 오히려 네. 국가가 아닌 국가에 저해하는 세금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민족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서는 해산이 돼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있을 것이고 네. 불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오로지 통합진보당 그 실체가 의심스럽고 그 활동 내용 자체가 조금은 대한민국 국가 질서에 반하는 예. 그런 정당에 대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 국가 질서의 이익과 통합진보당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때 네.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산하는 네.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8명은 요렇게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해산 인용 결정을 한 거고 네. 한 명은 좀 기각 결정을 했는데 김이수 재판관이죠? 네, 어떤 인물입니까? 김이수 재판관은 그 옛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네. 선출이 됐었고요. 그 사법연수원 9기 출신입니다. 네. 그동안 진보적인 판결을 좀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 네. 특히 지난 8월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률에 대한 법률 심판에서 네. 진보적 생각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위헌이 아니다. 네. 법조항 이걸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그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 김이수 재판관과 더불어서 이제 주심이었죠. 이정미 재판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었는데 인용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것으로 네, 판단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어떤 목적 자체, 네. 통합진보당의 그 목적 자체가 네. 사실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상당히 반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한 것 같고요. 네. 가장 핵심은 네. 그것을 실현하는 그 방법 면에서 이거는 투쟁과 폭력, 그 다음에 선거 절차도 사실 부정적인 방법을 한다든가 이것이 사실 네.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즉, 네.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정해놓은 기본 민주적 코어, 예. 민주적 기본 가치에는 반한다. 네. 그것이 이제 폭력 사용이라든가 네. 아로에 관한 것도 상당 부분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이제 입장을 취한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핵심인 예. 비례대표의 어떤 경선 절차에 있어서 네.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조작을 했다, 부정을 했다. 네. 이거와 같은 것은 결국 민주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이 점에 8분이 다 공통적인 의견을 가진 것이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특징이 아닌가 이 평가에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진당은 무슨 아까 사법살인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다시 한번 좀 변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당의 당헌이나 강령만 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비민주적인 당 운영, 즉 당내 견선의 부정적인 절차를 볼 때 통합진보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조차도 민주적이지 않고 일부에서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애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무리한 이석기 지키기. 이거는 이석기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명확히 선을 끊고 우리 통진당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석기에 대해서 공안정국 조성이다라거나 다른 말을 하면서 이석기에 대해서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국민 모두가 통합진보당은 당 내부의 운영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돼 있고 당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령 자체도 뭔가 자유민족 기본질서는 반한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표님, 이석기 의원이 기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 차장이 좀 알죠?
젊은 일꾼이라고 불러서 젊은 네, 일꾼. 예. 일각에서는 이게 북한의 통일 견선 선전선동이 하나하고 좀 닮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이석기 의원이 2012년도에 당선된 뒤에 자기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얘기가 또 특히나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애국가를 부정하고, 근데 아마 이쪽 종북보다 종미가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통진당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 결의를 했다면, 그런 아로 활동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을 정도였다면, 명백히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통합진보당에서는 저런 정도의 반민주 행위는 징계한다, 이런 논의가 아마 있었다면 해산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영상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이 말이죠. 현장말로 김어준 표현, 김어준식 쫄지 마 처럼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황당한 닭짓이라고. 이거 17대 때 애국가 부르잖아. 미국 우리가 13도 하는 건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국가가 있지. 애국가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랑하는 노력이 하나인 거죠. 국제정권이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이냐 생각한단 말이죠. 자, 홍 차장, 지금 보니까 지금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저때 당시 발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엠박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스크 선배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데스크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쓰라고 그럴 텐데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마치 기자 사이에도 계급주의를 형성하고 밑에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혁명 사상을 좀 투철히 가져야 된다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의견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좀 문제의 발언이었던 건 맞습니다.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났냐면요. 지하 혁명가들은 습관적으로 뭘 하게 돼 있냐면 대중 의식화 조직화를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석기 씨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젊은 기자들이니까 나름대로는 의식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엠바고 지키고 너희들 이거 모르지? 그러나 이게 원래 이게 바른 관점이야 라고 하는 식의 자의식 사고를 가지고 의식화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의식화하려고 하는 의도 치고는 논리나 주장이 너무 빈곤하고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셀프 해산 통진당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해산을 자초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해산 안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변 변호사? 그러니까 항상 통진당에 대해서 정체성의 의문을 품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 입장 천명을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내 경선으로서 그야말로 형사 처벌까지 논의된 상황에서 당사자들 오히려 감싸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당 밖으로 축출을 해버렸었죠. 그리고 아로 회합 사건에서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감싸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셋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두 개라도 통합진보당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다면 아마 정부에서도 위원정당 해당 심판을 제소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안 그랬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 대응을 한다.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통진당 해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외국에서는 좀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6개 나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그 당시에 나치당의 후신으로 나치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에 해산을 했고요. 터키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정주의를 추구해서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 태국, 이집트, 독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나라가 아니고 무려 6개의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해산 정당 해산 심판에 있어서 사실은 인용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은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목전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정전국에 있는 이런 입장이죠. 그런 점도 사실은 지금 이번에 비례 원칙의 한 측면에서 많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어떤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세계의 여러 가지 법관들도 우리나라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도 없고 공산당이 그래서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혹하고 있고 또 뭐 네. 신의시 사건처럼 북한의 일부만 보고 와서 북한이 우리보다 좋은 나라라구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진 민주사회 같은 기준에 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태국이나 이집트의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선진 국가긴 하지만 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지 네. 우리가 선진 국가니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아. 상황을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 그 통진당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 유배되는 것에 네.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번 8분의 지금 그 재판관은 네. 지금 목전에 그 북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험한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헌법의 그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 판결이 꼭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취지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는 그럼 통진당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 이제 비례대표가 2명이고 지역구가 3명 있는데 이들 의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관심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박헌철 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시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변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결정, 그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지 예.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다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제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은 모두 당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고 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네.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다. 그렇다면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소의 본래의 취지와 맞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해산은 됐습니다만, 네네. 유사정당, 유사당명은 지금 못 쓰게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오병윤 원내대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적 인식도 안 좋아졌고 정체가 다 드러났죠. 네. 과거처럼 제야 시민단체를 거점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다시 한번 합법정당 거점을 확보할 것인지를 네.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2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시도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정당을 다시 한번 다시 만들어서 만들고, 네. 예, 과거와 같은 합법정당을 거점으로 한 활동을 시도할 텐데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예. 지금처럼 여전히 독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대신 당명 다 바꾸고 네. 당명도 완전히 손질하고 어차피 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예. 인물도 다 바꾸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 전혀 다른 정당에 사람들이 표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른바 야당에 합류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아, 독자적인 야당에. 합법정당을 하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다른 현재 정당들에 합류해서 그 개파로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이미 정체가 밝혀진 마당이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래서 네. 그 과거 주사파라고 활동하셨던 한 분은 이런 그 예측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그 과거의 주사파들이라든가 그 대북 종북주의자들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오히려 당내 이제 노선 투쟁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좀 더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것이 힘을 얻어서 이제 당까지 만들었다가 이번에 된설을 맡게 됐다. 네. 그럼 내부 이제 사당 투쟁을 통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지하로 더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대체 정당이라든가 뭐 예. 유사 명칭 사용 자체가 뭐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예. 그 내년 그 4월 그 제 보궐 선거에서
사실 다시 시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결정 자체가 소위 그 피선거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뭐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게 되었고 그렇죠. 사실 지금 뭡니까 성남 그다음에 관악 네. 그 광주에서 어쨌든 이렇게 피선이 된 것은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야권 연대 때문에 한 것이었는데 예. 이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이렇게 뭐 야권 뭐 이것을 안 할 테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독으로 과연 이제 유효 투표수를 얻어서 피선이 되겠느냐?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지하에 좀 은닉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세력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진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홍 차장, 네. 그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통진당이 창당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통진당이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모두 163억 원입니다. 아, 많이도 나갔네요. 그리고 그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도 60억 원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사용된 거를 다시 그 환수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쓴 돈을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일단 가압류 조치 가처분 절차에 착수했는데 통장에 대해서 일단 막아놨고요. 부동산이 있는지 찾으면서 그걸 가처분을 할 건데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4, 4분기 지급은 이미 다 3개월 전에 끝났고 12월 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판결 해산 결정 판결에 대비해서 미리 다 어디로 또 옮겨놨거나 뭐 쓰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 18억 정도가 통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빚을 다 제하면 그래도 지금 13억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는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지금 뭐 마이너스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뭐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혹시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이 밝혀지면은 도덕성 명에서 또 다른 뭐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통진당은 앞으로 2주죠. 14일 이내에 그동안 회계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그걸 검토할 것이고요. 그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후에 부정하게 돈을 빼돌렸는지 그것도 다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은 5명 다 상실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법무부가 신청을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번 관련 법을 검토해서 한번 처분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의원직 자격이나 상실 같은 걸 결정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다가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 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한 처리가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행정처분을 했다가는 분명히 아마 또 다른 또 논란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의 그 법리 논쟁도 아주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과거에는 약간 사제지간이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지금 1969년생이고요. 19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1학년으로 1년 차를 재직하고 입소했었고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오늘 그 유일하게 해산이 부적절하다고 선고했던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당시에 사법연수원에 같이 재직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인연, 사제지간에 얽힌 인연인데 세 사람 운명이 완전히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황선 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선 씨가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는데 당신들이 안 그래도 위기인 이 정권을 아예 망하게 만들었다. 원래 과잉 충성은 그런 것이다.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 현재는 오늘날의 차지철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 정신이라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올려놨는데요. 그렇잖아도 황선 씨는 씨 때문에 국민들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